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2026년에 출시된 최신 애플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기의 간단한 외관, 빌드 퀄리티, 사양, 그리고 가격 대비 어떤 점을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애플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후원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아주 자유롭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뒷면을 보면 커튼과 M44, 와이파이 셀룰러 그리고 128기가 저장 용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녕 삼성 여기 이걸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뜯겨야지 중간에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이 그대로 베낀 사람들에게서 뭔가 배울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어쨌든 이제 박스를 열어봅시다. 여기 태블릿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꽤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충전기가 없습니다. 역시 애플답네요. 기대하신 대로죠? 그리고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줌아웃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렇게요. 이제 곧 부팅이 되면 여전히 좀 구식처럼 보이는 화면대 본체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격대 태블릿치고는 말이죠. 화면대 본체 비율이 86%보다 좀 더 나은 걸 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베젤이 확실히 보이네요.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게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모드를 켜서 좀 더 잘 보이게 할게요. 이게 바로 휴대폰의 베젤인데 이미 베젤이 더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저질 강화 유리 때문인데 이 강화 유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있거든요. 아니면 강화 유리 자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 베젤조차도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여기에는 노치 없이 정말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애플이 아직도 노치를 쓰는 게 정말 싫어요. 예를 들어 이 기기처럼 도대체 왜 휴대폰에 노치가 있는 거죠? 아무튼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는 13인치이고 해상도는 2048 곱하기 2730 32픽셀입니다. 이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애플이 그냥 LCD 디스플레이에 최대 밝기 또는 일반 밝기 600니트라고 멋지게 포장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면대 본체 비율은 86%이고 픽셀 밀도는 264입니다. 그리고 극힘 방지 유리와 올레포비 코팅이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경도는 무스 경도 4 정도라서 그냥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 외에 계속해서 카메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카메라부터 살펴보면 후면 카메라는 여기 바로 이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면은 거의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튼요. 여기 있는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 조리개값 1.8의 광각 센서이고 최대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블릿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간 과할 수도 있지만 꽤 괜찮은 사양이에요. 하지만 13인치 기기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앞쪽을 보면요. 셀카로 쓰기에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요. 여기 이 작은 점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셀카 카메라 위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1200만 화소의 조리개값 이저명 그리고 122도 초광각 렌즈이고 이 카메라는 1080p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만 놓고 보면 이 기기는 특히 태블릿 치고는 정말 꽤 훌륭한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가격대라면 솔직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이 기기의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 보면 무려 975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꽤 큰 용량이죠. 하지만 13인치 기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 정도면 약간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애플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썼다면 13,000mAh 정도는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850유로나 하는 기기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로 결정했죠. 비싼 프리미엄 기기를 팔면서 원가 절감을 해주다니 정말 친절하네요. 어쨌든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 외에는 충전 속도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적어도 GSM 아레나에는요. 그리고 애플이 원래 그런 정보는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램이 12GB나 들어가 있어서 꽤 괜찮아요. 재밌는 건 이게 실제로 새로 나온 맥북 네오보다 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와우. 맥북 네오는 램이 8기가밖에 없는데 이건 더 많고 심지어 더 웃긴 건 여기에는 M4 프로세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제 좀 멍청하다고 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만한 걸 끝까지 안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랩탑이 아니라 M4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맥OS가 돌아가는 태블릿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이들은 모바일 프로세서를 랩탑에 넣고 그걸 맥OS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랩탑 프로세서를 태블릿에 넣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기기는 고성능임에도 구린 아이패드 OS가 탑재된 거예요. 와, 뱅크스 그냥 맥 OS를 여기에 넣어서 이 빌어먹을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이런 걸 팔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 여기에 키보드랑 트랙패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내가 아이패드 OS의 헛소리를 감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멍청함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애플이 늘 하던 애플식 헛소리일 뿐이거든요. 자기들이 뭔가를 바꿀 때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당신에게서 동전 한 푼이라도 더 뽑아내려고요. 아, 진짜 너무 열받아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프로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제대로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최악의 아이패드 OS에 의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운영체제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노트북 그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 애플은 지금 막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맥OS를 구동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건 노트북용입니다. 이게 맥OS를 실행해서 맥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둘 다 ARM이잖아요. 둘 다 멋지고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그들의 노트북보다 램이 더 많아서 이걸 못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조차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걸로 살 수도 있고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연결해서 노트북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건 맥북 에어나 맥 네오의 판매를 실제로 빼앗아가게 될 거예요. 둘 다 제한이 있거나 하나는 제한이 있고 하나는 없죠. 네오는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사양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00만 저렴한 노트북이에요. 반면 맥 에어는 아니면 맥북 에어는 사실상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비싸서 $1,100나 하죠.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걸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차피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짜증나는 게 너무 대놓고 쥐어짜내려고 만든 게 보여서 그래요. 모든 사용자에게 노트북, 태블릿, 아이폰을 다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한꺼번에요. 애플이 실제로 프로세서를 서로 바꿔 끼우면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셋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12GB 램 외에도 저장 용량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1TB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럴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850유로, 그게 128기가 기본 모델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최고 사양 모델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걸 조심스럽게 제거해 봅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정이 있습니다. 애플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이패드 에어는 799달러입니다. 어쨌든 그 점을 감안하면 13인치 모델이 799달러예요. 이제 이 모델을 선택해 볼게요. 색상은 아무거나 고르고 1T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가격이 무려 세상에 1300달러입니다. 와, 진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와이파이 모델의 가격이었고요. 제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셀룰러 버전의 경우에는 정확히 1450달러 정도 합니다. 네, 달러 기준이에요. 세상에나, 와, 이건 정말이지 다시 봐도 가격이 너무 미쳤네요. 그래도 샤오미 라이카 브랜드의 2300달러짜리 폰만큼 미치진 않았네요. 달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 이제는 실제로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다른 제조사들은 중국산 폰을 거의 2배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요. 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완전히 미쳤네요.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도 정말 훌륭합니다. 저장 용량은 만약 거의 2배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 1TB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 생각해 보면요.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디자인이고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안테나 라인이 조금 보이고 여기에도 작은 포고핀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잠시 후에 언박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긴 한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하지만 그게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제 상단에는 스피커와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볼륨 조절 버튼이 카메라 옆쪽, 그러니까 상단에 있습니다. 하단에는 타입C 충전 포트와 추가로 2개의 스피커 그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하단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물론 안테나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운영체제 OS 측면에서는 여기에는 아이패드 OS 26.3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그냥 네오 같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에게 애플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입문용 제품을 제공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더 비싸지만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하는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결국 노트북보다 더 멍청한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능은 더 좋아졌지만 결국 아이팟 OS에 제한돼 있어서 그 자체로도 좀 별로거든요. 적어도 맥 OS와 비교하면 그렇죠.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든 맥 OS를 돌릴 수 있을 텐데 이 태블릿도 그렇고 심지어 폰도 맥 OS를 돌릴 수 있잖아요. 네오는 말 그대로 작년에 폰에 들어갔던 프로세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쓰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만 돌리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걸 생산적인 멀티태스킹이나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조금 더 노트북에 가까운 사용 환경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이걸 살까 고민하고 있다면요. 이게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용을 얼마나 더 내야 하죠? 아마 100달러 아니면 100달러보다 더 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가격을 보면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전체적인 가격이 혹시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죠? 이게 이 키보드가 300달러나 해? 진짜? 뭐라고요? 와, 진짜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쥐어짜는구나. 여기서 진짜 웃긴 건 이렇게 쥐어짜는 것 중에서 가장 코믹한 점이 이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포함된 케이스를 300달러라는 가격표와 합치고 또 이 기기의 가장 저렴한 버전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게 바로 SIM 연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 가격표를 보면은 사실상 맥북 에어랑 비슷해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산다고 하면 맞죠? 이 조합을요. 왜 실제로 더 나은 걸로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판매 포인트가 뭐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를 빨리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하려는 건 세상에 이건 정말 미쳤네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친 겁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을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맞죠? 그건 1100달러인데 아까 말했듯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이건 800달러입니다. 키보드는 300달러입니다. 그래서 결국 맥북과 같은 가격이 되는 거죠. 단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맥북은 맥OS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게다가 맥북에는 M4가 아니라 M5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보다 더 최신 버전이죠. 이건 말하자면 작년 모델의 남은 부품 같은 거예요. 그냥 태블릿에 넣어버리자 이런 거죠. 그리고 노트북 가격만큼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GPU 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같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같은 모델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태블릿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M사나 M5는 노트북용보다 성능이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차이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저장 용량인데 아마 256기가일 것 같아요.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13인치로 가서 자, 저장 장치 종류 좀 보여줘. 그래. 그냥 성능이 떨어지는 8코어 GPU 모델로 가자. 뭐 어때? 별거 아니네. 도대체 저장 용량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참고로 램은 16GB네요. 아, 미안. 그 가격의 저장 용량은 512GB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좀 모욕적인 것 같네요. 그래, 컴퓨터에 반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이라니, 사양은 더 좋은데 모든 기기들이 서로를 따라 하려고만 하고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형편없이 따라 하는 거죠. 바로 이 제품처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업무용으로만 설계된 기기를 살 계획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에 쓸 키보드랑 택패드도 살 생각이라면요. 제발 부탁이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맥북 에어를 사세요. 가격이 거의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키보드까지 포함하면 저장 용량도 더 많고 그게 당연히 꽤 중요하죠. 트랙패드도 더 큽니다. 이걸 보면 이건 정말 조그만 트랙패드예요. 사실 제가 이걸 언박싱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옆으로 치우고 바로 언박싱을 시작하죠. 네, 여기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아주 작은 트랙패드입니다. 참고로 이건 맥북 네오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더 작아요.
그리고 이걸로 태블릿을 노트북처럼 바꿀 수 있긴 한데 노트북 운영체제는 아니죠. 저는 여기 있는 이 작은 트랙패드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걸 위해 똑같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찾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체 어디에 뒀지? 아,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펜슬을 꺼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고 펜슬이 필요하다면 그럼 이건 또 $100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 들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연결해봐요. 맞다. 이걸 연결하려면 기기를 먼저 설정해야 하네요. 그렇죠? 네, 물론이죠. 저는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굳이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추가 비용이 되겠죠? 어쨌든 만약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펜이 필요한 작업을 할 계획이라면 맥북은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거예요. 맥북은 이미 있었어야 할 터치 디스플레이 기능조차도 추가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맥북에 터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 아이패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정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두 기기 모두 서로의 판매를 해칠까봐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의 기능을 추가하는 순간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게 메이시 OS를 탑재한다면 대부분 노트북을 굳이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맥북의 터치 스크린과 펜 지원이 추가된다면 그건 사실상 태블릿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셈이죠. 둘 다 15인치 맥북 같은 더 큰 모델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크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크기, 비슷한 사양,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기대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애플이 직접 개발해 놓고도 한쪽에는 추가하지 않고 다른 쪽에도 추가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태블릿이나 두 개의 기기를 사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 기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좀 더 하고 싶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이 키보드 폴리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케이스는 꽤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300나 하는 가격이면 그 정도는 당연히 기대해야죠.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더 많은 기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내장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기울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다치기도 하고 힌지가 꽤 튼튼해서 그 점도 좋고 한번 다치면 기기가 잠깁니다. 또 의외로 만약 손가락을 그 사이에 끼울 수 있다면 한 손으로도 아니면 한 손으로도 손가락을 밑에 끼워서 잡지 않아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꽤 부드럽게 열립니다. 딱 맞게 고정되고 화면을 뒤로 젖힐 때만 위로 들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펜은 그냥 옆에 붙이게 돼 있어서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기 자체의 성능이나 완성도는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었다면요.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가격도 말도 안 됩니다. 이게 $300라니 정말 모욕적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품을 키보드와 스타일러스 모두와 함께 반드시 구매할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노트북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키보드가 필요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노트북을 사고 싶지 않고 펜으로 창작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펜이 필요 없고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맥북 에어를 보는 게 낫습니다. 맥북 에어는 환상적인 배터리 수명과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기기, 그리고 더 다양한 완성도,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패드 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맥 OS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 OS에 있는 앱들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이 앱들은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것이죠. 그래서 이쪽 아이패드 앱들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맥OS가 아니라 아이팟OS이기 때문에 주로 터치 입력에 맞춰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키보드와 마우스와 함께 사용해도 꽤 잘 작동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맥북에서는 트랙패드가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워크플로우를 원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적합한 기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아이패드나 맥북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두 제품의 가격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근접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가격 확인이 참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 감사합니다.